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습도. 지금 인트로를 아주 잘 열어주셨어요. 습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겨울철이 되면, 이게 가을로 넘어가게 되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게 뭐죠? 리더님들, 다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온이 쌀쌀해지는 걸 느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느끼는 거는 건조해지는 걸 가장 먼저 느낍니다. 이 건조해지는 거를 느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맨 처음에 받냐면요. 습도가 굉장히 여름철 동안 높았잖아요. 그 습도가 확 낮아지잖아요. 바람도 많이 불고 습도가 확 낮아지면서 우리는 쾌적함을 느낍니다. 어? 쾌적함은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쾌적함이 느낌은 좋은 건데요. 습도가 낮아져야 쾌적함을 느껴요. 물론 더 낮아지면 굉장히 이제 몸이 마르면서 불편함을 느끼지만 적당한 낮은 습도는 쾌적함을 유발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활동하기 좋아진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나면 생각보다 낮은 습도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좋은 최적 습도를 보통 40에서 60%, 이거 외우기 어려우니까 저는 이제 55로 항상 말씀드리는데, 50% 이상의 습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실내 습도를 50% 이상 유지를 딱 하다 보면 약간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뭔가? 약간, 습기가 있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느낌과 실제 우리 건강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 습도가 같다, 다르다?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습도는 어떤 점이 중요하냐면 내가 느끼는 감각과 이 느낌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변 사람들하고도 많이 다른데요. 옆에 있는 분하고도 얘기 한번 나눠보시면 굉장히 다른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우리가 제가 이제 강의에 가서 같은 강의장에서 말씀을 드려요. 오늘 습도 어떤 것 같아요? 높다, 낮다,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다들 드는 손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온도에 대한 감각은 되게 비슷하거든요. 온도가 낮다, 좀 싸늘하다, 이건 거의 비슷하게 느껴요. 그만큼 습도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각이 아주 정확하지 않을 때도 많고, 본인이 쾌적하다고 느끼는 습도가 그닥 쾌적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말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습도는요, 더군다나 중요한 게 반드시 수치로 체크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있는 공간에. 아마 사무실에는 웬만한 습도기는 다 있을 거고요. 집에도 습도를 체크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을 텐데, 이게 어떠한 기구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겠죠? 그건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약국에 있다가 약국 마무리하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와, 감기 환자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진짜 독감이 거의 폭발 수준입니다. 정말 주변에 독감 환자 너무 많은데, 우리 독감 환자들이 많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조치는 뭘까요? 당연히 마스크 착용이죠.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시면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내가 병원에 감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더라도 병원에 갈 때는 무조건 마스크 착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내 주변의 습도를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환자들 오면 감기에 대한 얘기들을 다 해주고, 이제 처방에 대한 얘기 다 해주고, 복약 지도를 마무리할 때, 저녁에 잘 때 습도 유지 잘 하셔야 된다. 얘기를 꼭 해줘요. 가습기 사용 꼭 하시고, 습도 제대로 유지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습도를 유지해야지 더 빨리 낫거든요. 더 오랫동안 안 아파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감기에 덜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얘기해 주는데 오늘 이 내용에 그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니까 우리 리더님들 요거 잘 보시고 주변 사람들, 나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꼭 반드시 보탬이 많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습도는 뭐 중요하다는 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 환경에 굉장히 큰 영향, 우리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오늘 습도의 중요성, 습도의 정의부터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습도가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거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호흡기에 그러면 어떤 영향 끼치느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가습기 중요하겠죠. 고르는 방법,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오늘 습도는 그냥 이 한 시간도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뭐 습도 더 공부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요 한 시간에 그냥 습도는 다 끝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습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가 습도를 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습도는 두 가지 개념은 나뉘어진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습도는 상대 습도라는 게 있고 절대 습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습도는 현재 온도에서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이 공기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에 대비해서 실제 수증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정도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습도가 몇 퍼센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대부분 어떤 걸 따를까요? 이 상대 습도를 따릅니다. 절대 습도는 실제로 그 안에 수증기가 얼만큼 있느냐, 딱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절대 습도는 많이 나오진 않는데요. 우리가 이 상대 습도를 겨울철에 특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습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변동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온도가 낮으면요. 온도가 낮으면 상대 습도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온도가 낮으면 한번 맞춰보세요. 리더님들. 상대 습도는 온도가 낮으면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 습도 자체예요. 상대 습도는.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면 동일한 수증기 양에 있다 하더라도 상대 습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온도가 높아지면 상대 습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 상대 습도, 우리가 그 기상청에서 얘기하는 습도가 탁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습도는 60%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60%면 와, 딱 적당한 습도네. 밖에 나갔을 때는요.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는 아주 적당한 습도인데 창문을 탁 열고 그래서 이 습기를 우리가 다 받아들이겠어. 그래서 안으로 공기를 다 유입했어요. 그럼 밖에 온도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실내 공기가 굉장히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당연히 낮아지죠. 이렇게 실내 공기가 낮아지면 우리는 뭘 해요? 난방을 하죠. 그러면 문을 닫고 난방을 하는 순간 습도는 어떻게 될까요? 곤두박질칩니다. 밖에서 충분한 수분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지만, 충분한 수증기가 들어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안에 들어온 수증기, 우리 실내 온도에 맞는 수증기는 그닥 높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좋은 높은 습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겨울철에는 실내 난방을 하는 순간 습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름철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름철에는 습도가 그렇지 않아도 높은데 실내로 들어오면 우리가 냉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내 습도가 어떻게 돼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실내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제습기를 반드시 쓰셔야 되는 거고, 겨울에는 반드시 뭘 써야 돼요? 가습기를 반드시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습기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기상청에서 나오는 이 습도를 절대적으로 맹신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 습도는 따로 측정을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습도라는 게 온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겨울철 난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뭘 많이 높여야 돼요? 가습을 많이 해줘야 한다. 어떻게든 실내 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정 습도의 범위가 일반적으로는 보통 40에서 60%라고 우리가 지정을 보통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이 레인지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외우기가 좀 힘드니까 절반을 딱 잘라. 그러면 50%잖아요. 여기에 절반을 또 잘라. 그러면은 이 10의 절반을 자르면 55%. 외우기 쉽잖아요. 5땡. 그 55% 정도가 가장 적합한 습도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기억하기 편하게 이제 이 레인지가 보통 봄, 가을에는 55%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여름철에는 실내 습도가 계속 높아질 수 있잖아요. 실내 습도가 계속 높아질 수 있으니까 실내 습도를 항상 가장 높은 레인지 그래서 60% 이하로 겨울철에는 낮아질 수 있으니까 실내 습도를 항상 40% 이상으로 이렇게 맞춰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여기에다가 더 쓰자고요. 40% 쓰지 말고 55%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계절별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높여야 되는 습도의 상태가 또는 낮춰야 되는 습도의 상태가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리더님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습도는 적정 습도가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낮을 때와 높을 때 상황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간단하게 좀 살펴볼 텐데요. 낮을 때는 우리 인트로를 열어주시면서 아주 쉽게 얘기해 주셨어요. 건조감을 느끼니까 굉장히 괴롭죠. 그러면 우리가 마르면서 괴로움을 느끼는 데가 가장 먼저 느끼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눈입니다. 그러니까 눈의 건조감이 심해지니까 눈이 굉장히 뻑뻑해지고 피로해지고 충혈되고 그리고 이게 시력도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생기고
집중도 안 되고, 심하면 두통도 생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눈이 건조해지기 때문이고요. 피부가 건조해지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땡기고, 심하면 막 이렇게 인설, 이렇게 하얀 가루 같은 게 일어나기도 하고, 가렵고, 염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바깥에 드러나 있는 거는 눈점막이나 이러한 피부겠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요, 호흡기 점막들이 있어요. 우리가 코 안에 있는 점막들, 기관지에 있는 점막들, 입안에 보면 구강 안쪽에 보면은 편도라든지 이러한 점막들이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이러한 점막들이 마르면서 건조되면서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면역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피로감도 나타나게 되고요. 바이러스의 활성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이 바이러스에 의한 그 감염이 굉장히 잘 일어나는 거고요. 먼지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도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이 겨울철에 많이 일어나는 거는 이 건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요, 이 습도가 낮아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환기를 굉장히 자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높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높을 때는 우리가 경험해 왔어요. 지난 여름을. 어떻게 됐어요? 곰팡이나 세균 같은 게 번식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피부 염증이나 이런 곰팡이 균감염이나 무좀 같은 게 잘 생길 수 있고요. 체온 조절이 잘 안 돼서 우리가 잠을 잘 못 잔다거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열대야 같은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증가되는데 이거는 이 습도가 높으면 나타난 다양한 이물질 때문에 생기는 거죠. 병원군이 발생시키는 것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높을 때와 낮을 때,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언제예요? 낮을 때죠. 그래서 이 낮을 때의 상황을 우리가 잘 집중해서 봐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습기를 사용해야 되고, 잦은 환기를 시켜야 되고, 관리를 잘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느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뭘로 느낀다? 그렇죠. 습도계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가습기를 쓰면 이게 다 그냥 해결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자, 습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인플루엔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건조하게 되면 이 바이러스의 활성이 아까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면역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데 감기에도 굉장히 잘 걸리게 되고 걸려도 굉장히 오래 가고 뿐만 아니라 2차 감염, 그러니까 우리가 합병증들도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굉장히 습도 유지가 중요하고 제가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환자들에게도 꼭 얘기를 해요. 우리가 습도, 저녁에 특히 잘 때는 습도 유지를 잘해라. 왜 잘 때일까요?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러한 감기라든지 이러한 감염성 질환이 잘 걸리는 이유는 바이러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점막으로 들어왔을 때 막아내기가 어려워져요. 일단 코의 습도가 낮으면 코와 목의 점막이 말라요. 이 점막이 충분해야 어떻게 되냐면 들어오는 바이러스가 거기에 딱 걸려요. 그러면 콧물 같은 게 생겨서 그냥 내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기관지 쪽, 이 목의 점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인 후두 이쪽으로 들어올 때 여기에 얘네들이 딱 달라붙어서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사실 얘네들은 그냥 가래라든지 이런 걸로 배출시키면 돼요. 이게 배출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내 몸 깊숙이 더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1차 방어가 안 돼요. 우리가 피부는요, 점막은요, 우리 몸의 1차 방어 기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천연 방어예요. 내가 차후에 만들어내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있는 방어인데 이 방어가 뭐에 의해서 가장 먼저 망가지냐면 건조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면역 기능이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관지 쪽이에요. 비강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기관지 쪽에는 이 섬모라는 애들이 있어요. 털같이 생긴 건데 얘네들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나쁜 물질들을 탁 붙잡아가지고 바깥으로 사사사사삭 내보내는 역할을 해줘요. 이게 섬모 운동이 활발해야지 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건조하면 섬모 운동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안으로 프리패스야. 그냥 안으로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기관지까지 그냥 막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폐까지 들어올 수 있고 기관지에도 막 달라붙게 되고 그럼 뭐가 생겨요? 그러면 호흡기 질환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면역 기능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점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논문 등을 통해서 온도라든지 습도에 의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이 섬모 운동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많이 연구되어 있고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높이기 위해서 습도를 유지해야 되고 우리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수분 섭취 잘해야죠. 그러니까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수분 섭취를 잘하는 거. 안쪽에서도 보충, 바깥쪽에서도 보충. 그러니까 겨울에는 적절한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낮은 습도가 되게 되면 결국은 이러한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바이러스의 저항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요즘은 엄청 유행이잖아요.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노출을 그냥 시킨 거예요. 노출을 시켰을 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요. 20%하고 50% 습도를 유지했을 때 보면 체중 감소가 50%, 20% 낮은 습도를 유지하고 있는 마우스들, 쥐들에게는 현저하게 떨어지더라. 이게 우리가 아플 때 체중이 주는 거는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거예요. 아플 때는 체중이 줄면 안 돼요. 내가 그만큼 내가 많이 그 손실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체중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잘 버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잘 버틴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는 서바이벌. 이 쥐들이 살아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 20%는 다 죽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50%는 절반만 죽었죠. 아무것도 약을 쓰지 않았으니까 사실은 당연히 죽기 쉽습니다.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런데 절반밖에 안 죽었어. 다른 걸 아무것도 안 했어. 뭐만 했어요? 습도만 맞춰줬어요. 그러니까 결국 요즘 독감에 우리가 건강에 좋은 비타민 C 먹고 아연 먹고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빼놓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빼놓고 하면 탓 없는 단팥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도 유지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환경 조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쥐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걸 보세요. 하나는 산이고 하나는 골이에요. 이게 산과 골이 딱 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 접히겠죠. 이게 뭐냐면 하나는 사막률이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 습도예요. 습도가 낮아지면 사망률이 엄청 높아진다. 뭐에 의해서? 인플루엔자 확산에 의해서 사망률을 높인다고 하는 아주 굉장히 큰 대단위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습도가 낮으면 결국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특히 요즘 같은 시절에 정말 습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절 진짜 포인트죠. 이거보다 이제 더 뭐 지나가면 그때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표는요, 이게 단체 생활에도 습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단체 생활을 하고 있는 군인 막사에, 상기도 감염, 즉, 감기가 유발된 정도를 보니까 습도가 정상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 좋은 습도를 유지하고 있는 곳보다 낮은 습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훨씬 더 상기도 감염이 많이 걸리더라. 즉, 감기에 잘 걸리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무실이나 특히 학생들 있잖아요. 요즘에 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수능 끝나는데 막판 피니시 하는 친구들, 그리고 수능 끝나고 나면 이제 2학년 애들이 또 3학년 이제 시작하잖아요. 이런 애들이 다 어디에서 해요? 같이 공부하는 그 장소에 모여서 같이 하잖아요. 여기서 같이 할 때 습도가 낮게 유지가 되면 한 사람이 바이러스 그냥 뿜어내면 바이러스가 다 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같이 동시에 있는 이러한 공간을 우리가 같이 있을 때는 뭘 체크해야 되냐면 온도 체크도 중요하지만 습도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 줘야 되고 제가 그래서 이 강의 때 꼭 말씀을 드려요. 여름철에는 우리 친구들이 가장 피해야 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에어컨 옆이죠. 에어컨 옆에는 피해야 돼요. 바로 직방으로 쐬게 되면 냉기에 손상되니까요. 겨울철에는 어디 위주로 가야 되냐면 가습기 있는 위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스터디룸이나 이런 데가 가습기를 사용을 하는데 가습기가 아주 막 좋은 가습기를 쓰진 않잖아요. 이 좋은 가습기와 좋지 않은 가습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얼마나 멀리 이 물 분자를 비산시켜 주느냐예요. 이 비산을 잘 시켜줘야 좋은 가습기, 그죠? 그런데 좋지 않은 가습기는 근처는 축축한데 멀리는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근처에 있어야 그나마 습도 유지하는 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습기 근처에 있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학습하고도 연관되니까요.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감기에 덜 걸리려면 이렇게 습도 유지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이러한 연구들은 되게 많은데요. 우리가 온도라든지 뭐 바람, 그다음에 습도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 호흡기 전반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나 습도는 여러 가지 알레르기 반응이나 이러한 것들 특히 점막의 건강에 굉장히 크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생리학적인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야 된다. 이거는 뭐 우리가 미처 이거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아마 굉장히 보기 싫으실 건데 피부는 습도가 낮으면 진짜 폭삭 늙죠. 이게 건조한 곳에 좀 있다 보면 얼굴이 딱 태가 나잖아요. 이게 금방 태가 나는 좀 신기하지 않아요? 이 피부가 금방 그렇게 습기에 반응한다. 이 바깥에 있는 외부 습도에도 반응하고 물만 며칠 안 먹어봐요.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피부가 포석포석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정말 굉장히 습도에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포는요, 물에 빠져 있는 애들이에요. 세포 안에도 물이 들어있고 세포 밖에도 물이 항상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야 건강하거든요. 그래야 여러 가지 노폐물도 주고받고 여러 가지 영양소도 주고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연구는 실제 20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습도 70%좀 높은 상태죠. 그리고 40% 우리가 엔드라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30분간 노출시켰을 때 상태를 봤어요. 실제 피부 상태를. 30분이잖아요, 30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주 금방이잖아요, 금방. 이렇게 짧은 시간인데 어떻게 됐을까요? 요게 이제 잔주름이거든요. 아, 잔주름이 낮은 습도에서 엄청 늘어납니다. 와, 진짜 이거 너무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습도 있는 데를 찾아다녀야 돼요. 습도 있는 데를 찾아다녀야 되고, 우리 그 유명 연예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자기는 차에 타면, 우리 흔하게 딱 타면 가장 먼저 시동 걸면서 트는 게 뭐예요? 지금 계절에는 히터, 그리고 엉덩이 따뜻하게 군불 딱 되잖아요.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히터는 절대 안 튼다. 그리고 여름철에도 에어컨은 안 튼다. 왜냐하면 직방으로 오니까요. 이게 그 연예인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 피부 관리 때문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다는 거예요. 잔주름이 30분 만에 확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요, 뭐냐면, 그 수분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예요. 이거는 뭐 형편없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뭐냐면 탄성이에요, 탄력성. 우리가 피부 탄력성 좋으라고 엄청 많이 뭐 먹잖아요. 그런데 이게 30분만 건조한 곳에 딱 노출시키면 탄력이 휙 떨어진다는 거예요. 와, 진짜 슬프죠? 그러니까 이게 습도가 얼마나 피부에 중요한지는 우리가 보습 크림을 열심히 바르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건조한 곳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발라야 돼요. 보습 크림을 내 피부가 뺏어가지 않도록 보습 크림을 계속 발라야 됩니다. 이렇게 습도는 피부 노화의 주범이고 이 공기 중의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만 또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물 보충 많이 해야 되고 세라마이드, 오메가3, 비타민C 다 알고 계시죠? 이 이너뷰티. 이너뷰티를 위한 제품들도 정말 꾸준하게 보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습도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면이에요. 보통 1번과 2번은 습도가 높으면 잠 못 잔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경험하잖아요. 열대야로. 그런데요, 습도가 낮아도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습도가 낮으면 수면 중에 각성을 늘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딱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이거는 이렇게 말씀을 보통 드려요. 잠을 잘 때 우리가 만약에 건조한 환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코안이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코안이 마르죠. 그러면 공기의 흐름이 느려질까요? 빨라질까요? 말라 있으니까 뭔가 빨리 들어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강이 건조하면요. 공기 흐름이 굉장히 떨어져요. 공기 흐름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돼 있어요. 그럼 입도 마르겠죠. 이렇게 이 입이나 코가 바짝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럼 잠에서 깨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눈이에요. 우리가 눈은 감고 있지만 완전히 밀봉된 상태가 아니죠. 당연히 수분의 이 습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때문에 바깥이 너무 건조하면 눈이 건조해지기 시작해요. 자, 눈이 건조하면 문제는 램수면입니다. 램수면에 가면요, 눈이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램수면이 이 안구가 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건조해봐요. 마찰이 어마어마하게 생기죠. 마찰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니까 눈이 굉장히 뻑뻑하고 일어나면 눈이 굉장히 뻑뻑하고 아픕니다. 제가 저희 그 건조기를 여름철에 이제 썼는데 건조기는 잠깐 틀다 말잖아요. 건조기 계속 틀어놓으면 안 되는데 제가 실수로 건조기를 밤새 틀어놨어요. 밤새. 와, 아침에 일어났는데 진짜 눈이 와, 진짜 빠질 것 같은 거예요. 눈곱 맡기고.
정말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잠도 당연히 선잠 많이 자고요. 수면의 질도 현저하게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조한 거는요, 잠을 잘 못 자요. 우리가 잠을 잘 못 자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성장의 문제가 생기고 어른들에게는 회복의 문제가 생깁니다. 성장 호르몬은 결국은 내 몸을 리페어하는 건데 리페어가 잘 안 되죠. 감기 걸렸다? 리페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잘 안 낫겠죠. 그러니까 이 수면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는 우리가 이 공기의 습도 유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진짜 인체를 대상으로 또 실험한 거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둬야 될 텐데요. 남녀 대학생 36명을 대상으로 상대 습도와 학습 성과 관계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습도 40%, 이게 높은 것도 아니에요. 요 정도 유지해 준 거예요. 근데 20%하고 40% 이렇게 된 건데요. 20%는 보통 40% 미만으로 내려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실내의 난방을 빵빵하게 하거나 온풍기를 강하게 틀어놨을 때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상태에서 온도를 24도 정도 적정용으로 유지했을 때 가장 학습 성적이 좋았다는 거예요. 건조하거나 습도가 너무 높으면 당연히 불편감이 증가했다는 것이고, 습도는 기온보다 훨씬 더 학습 성과에 더 큰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낮은 습도에서는 눈과 기도 점막이 건조함으로 인해서 피로도나 독소 속도가 또는 집중력이 죄송합니다. 독서 속도나 발음이 이상하네.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아주 쉽게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요즘엔 잘 안 쓰긴 하지만, 추우니까. 선풍기 있잖아요. 선풍기 눈에다가, 아니면 요즘에 히터 있으니까 히터. 잠깐 눈 이렇게 뜨고, 한번 이렇게 하세요. 눈이 약간 시리죠? 그 다음에 책 한번 봐보세요. 와, 집중이 될까요? 와, 눈 시려가지고 깜빡임을 여러 번 해도 아마 이거 잘 안 가라앉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인공눈물 넣으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또는 독서를 할 때는 우리가 눈을 많이 안 깜빡이잖아요. 장기적으로 오래 볼 때 당연히 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각막이라든지 이런 손상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스마트폰 같은 거 오랫동안 보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더 나쁘겠죠.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을 안 보게 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스마트폰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습도 유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안 보게 하긴 해야 될 텐데요. 어쨌든 40% 정도에서의 습도에서 20% 대비해서 피로도나 독서 속도, 뭐 산만 당연히 감소했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 능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습도가 잘 유지되는 곳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거나, 만약에 그렇지 못하는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이 가습기, 휴대용 가습기라도 사용하게 해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휴대용 가습기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간단하게 놓을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 좋은 거는 우리가 질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가습기가 있는 곳에 가 있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존인 40에서 60%의 상태를 유지. 우리가 더 좋은 거는 여기 선을 딱 그어보세요. 중간에 55%. 이 정도 선이 제일 좋거든요. 요 정도 선에서의 유지가 결국은 박테리아뿐만이 아니라 곰팡이 바이러스 여러 가지 뭐 미세먼지 등등을 어, 아주 쾌적하게 환경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습기를 잘 써야 되는데요. 가습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초음파식 가습기. 이게 가장 대중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됐던 가습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초음파식 가습기는요. 고주파 진동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 가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세한 입자로 물을 쪼개가지고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주 조용하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소비 전력도 매우 낮죠. 초음파를 사용하니, 고주파를 사용하니까요.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고 디자인도 마음대로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결국은 물을 오랫동안 놔둬야 하기 때문에 세균이나 곰팡이, 그리고 석회질이 잘 생긴다는 거죠. 조그만 애들은요, 그냥 다 들고 닦아버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 그렇게 조그만 애 놔뒀다가 뭐, 얼마나 쓰겠어요? 매번 물을 갈아줘야 되니까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덩치가 있는, 정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를, 저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걸 써야 되는데, 이러려면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뭘 넣어요? 여기 안에다가 가습기 메이트라는 걸 넣었었죠. 이게 살균제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피부에다가 뒀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호흡 독성을 우리가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호흡기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썼죠.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재는 요즘에 정말 초소형 제재들이 아니고서는 거의 잘 쓰지 않습니다. 요즘에 초소형 제재들도 그 뒤에 나오는 가열식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가열식은 좀 위험하니까 초소형 제재가 아닌 경우에 거의 안 쓰고요. 이게 그리고 실내 습도가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멀리 퍼지지 않아요. 물 분자가 작게 쪼갠다 하더라도 얘가 요렇게 가다 떨어지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습기의 가장 또 중요한 점이 하나가 이 비산 능력이 좋아야 되는데 비산 능력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래저래 가습기 중에서 초음파식 가습기는 요즘에 거의 잘 안 쓰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대세가 됐던 게 끓이는 가열식 가습기. 이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써봤습니다. 우리가 난로 같은 데 위에다가 올려놓고, 주전자 올려놓고, 물 끓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을 끓이면 그 끓은 증기가 쫙 퍼지면서 습도가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끓여버리니까 뭐가 안 생겨요? 세균의 걱정이 거의 없죠. 고온으로 끓이니까. 그래서 위생적이고, 그리고 끓여서 확 올리니까 습도가 빨리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일단은 소모량이 크죠.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이 제품에 따라서는 소리가 시끄러워요. 문제는 얘가 멀리 퍼지지 않아요. 멀리. 우리 생각해보면 주전자에 물 끓일 때 우리가 옛날에 그 학교는 지금은 이제 가습기 다 쓰겠지만 옛날에 학교는 난방을 지금처럼 온풍기가 아니었잖아요. 제 때만 해도 그 갈탄이라고요. 이거 이해하시는 우리 리더님들은 연식이 좀 되신 겁니다. 갈탄이라고 해서 진짜 불에 태워가지고 하는 그러한 난로를 썼거든요. 이 난로를 쓰니까 이게 굉장히 건조해지잖아요.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주전자를 놔두고 계속해서 물을 끓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끓이니까 주변은 엄청 습해요. 주변은. 물이 이렇게 끓어서 가니까. 그런데 이 끝에 있는 애들은 엄청 건조해요. 막 책받침 같은 거 하면 막 이렇게 들러붙고 막 그쵸. 머리 막 이렇게 산발되고. 그래서 그걸 막고자 어떻게 하냐면 쉬는 시간마다 바닥에다가 물을 어떻게 해요? 계속 뿌려요. 계속 뿌려가지고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잘 퍼지지 않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단점은 화상이에요, 화상.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조그만한 애들이 잘 안 나오는 게 잘못 건들다가 화상 입을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큰 애들도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이거 한번 같이 볼게요. 가습기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이 솟구쳐 나와서 하마터면 아이들이 크게 다칠 뻔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뿜어내는 가열식 가습기였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제보 내용을 신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 아이가 잠든 잘 방에서 들어보세요. 갑자기 큰 폭발음이 울려 와, 퍼집니다. 소리 들렸어요? 문 닫고 밖에 놀란 있는데. 아이가 몸을 비틀고 부모도 깜짝 놀라 들어옵니다. 와, 수건 6장을 쓰고도 닦이지 않을 만큼의 뜨거운 물이 가습기에서 이게 흘러 지금 넘친 겁니다. 최신식 근데 가습기잖아요. 애기가 막 울고 있고 병기 일으키고 있고 물은 계속 철철철철 넘치고 있고 콘센트도 타닥거리면서 스파크 튀고 있었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쵸? 비슷한 일은 이게 또 있었습니다. 2살 아이를 또 둔 나옵니다. 집에서 가습기를 산 지 2주 만 네. 요런 식의 그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신식이라 해서 위험성이 없다는 게 아니죠. 그러려면 위험하지 않은 초음파식을 써야 되느냐? 그거는 또 위생 문제가 굉장히 걸리죠. 그래서 이제 요즘 최신에 나오고 있는 게 이 기화식 가습기입니다. 이 기화식 가습기는요, 물을 적신 필터를 요렇게, 요 필터를 통과한 공기를 팬이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화식이라 자연 증발식이에요. 자연 증발식이기 때문에 이 가습량이 조절도 굉장히 잘 되고 세균 번식 필터를 통과하기 때문에 세균 번식 위험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과습 위험이 없습니다. 앞에 있었던 그 가열식 가습기의 경우에는 물을 끓여서 계속 올리니까 과습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과습도 굉장히 나쁜데요. 습도가 낮은 것도 문제지만 높은 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55%, 40에서 60%를 딱 유지해주면 좋은데 과습되면 훨씬 더 또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습의 위험성이 없다라는 거. 전기 소모도 적고 장시간 운전해도 되고 그리고 이것도 시끄럽지가 않죠.
시끄럽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물방울이 굉장히 얘가 기화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까지 가요. 이게 멀리까지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우리가 한 군데다 놔둔다 하더라도 전체를, 물론 뭐 집안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렵겠죠. 집안 전체를 하려면 한 두 대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넓은 영역을 가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물이 맺힌다고 하는 일은 불가능하죠. 거의 없죠. 단점은 필터. 그 다음에 이제 이 필터를 새로 계속 사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세척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뭐 이런 거. 그리고 전체적인 세척.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가격대가 좀 높다는 단점이 있는데, 어차피 가습기라는 건 한번 사면 굉장히 오래 쓰잖아요. 이게 오래 쓰기 때문에 사실 너무 저렴한 거, 자꾸 이 비용, 우리가 가성비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는 비용보다, 가성비보다는 어느 정도 안전하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X 표시된 거는 일단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안 쓰는 게 좋은 거잖아요. 초음파식 X가 3개, 가열식도 X가 3개, 기화식은 X가 없죠. 물론 여기에 이제 비용 이렇게 하면 X가 하나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비용은 뺀다고 치면 그런 부분에서 기화식이 건강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우리의 가습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됐습니다. 습도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습관을 좀 바꿔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건조한 겨울철이 되면서 우리가 환기 잘 시켜줘야 되고, 이거는 환기는 사실은 이 습도의 맞춤보다는, 습도 맞춤보다는 실내 공기 질도 굉장히 큰 영향이에요. 그래서 얘가 환기를 안 시켜주면 진짜 우리 겨울철 실내 공기는요, 최악입니다. 최악. 사시사철을 따졌을 때 황사가 많은 봄철보다 실내 공기 오염도가 더 높을 때가 언제냐면 겨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기 반드시 시켜주셔야 되고, 그래서 습도가 낮은 공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높여줘야 되죠. 그렇죠? 높여서 우리가 가습을 꼭 해줘야 되고, 그리고 빨래는 뭐 우리가 빨래를 가지고 이 습도를 유지한다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뒤에 이제 나오긴 하지만, 저는 사실 빨래는 그닥 권장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빨래를 가지고 실내에 널어 놓으면, 빨래 안에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뭐예요?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세제들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빨래는 실외 건조를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빨래에 있는 물로 습도를 맞추려고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계절별로 약간 좀 달리 생각하셔야 되고, 빨래 실내 건조는, 여기에 실내 건조는 우리가 세제가 안 묻어 있는 애들만 한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 습도. 우리가 식물 키우는 것도 매우 좋죠. 그리고 물그릇, 젖은 수건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건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권장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물만 묻혀도 널어놓으면 되기 때문에 아침 일어나면 진짜 바짝바짝 말라있죠. 겨울철에는. 그게 그만큼 습도가 엄청 낮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화형 가습기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매우 좋겠다. 기계를 활용해야 된다. 내 몸에 있는 감각을 믿지 마라. 습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습도는 정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습도가 맞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인간 습도계야.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습도는 습도계를 가지고 측정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습기에는 다 습도계가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측정할 수 있고요. 만약에 사무실 같은 곳이라면 습도계 굉장히 싸요. 습도계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급격한 변화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적정 습도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40에서 60% 우리가 55%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50% 이상은 좀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겨울철에도. 호흡기와 피부 건강이 필수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학습이라든지 수면에도 매우 중요하다. 제가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가습기는 계속 틀어놓는 거다. 특히 잘 때 틀어놓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잘 때는 잘 못 느끼잖아요. 그걸 느껴서 깰 정도면 이미 굉장히 심한 것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내가 느끼기 전에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깨어있을 때는 입이 마르거나 건조하면 어떻게 해요? 물 마시죠. 피부가 건조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보습제 바를 수 있죠. 눈이 건조하면 안약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인공 눈물 넣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내가 뭔가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할 수 있는데 잘 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때는 무방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때는
더군다나 가습기를 꼭 틀어놓고 자야 돼요. 그래서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유지됨으로 인해서 내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렇게 습도를 잘 유지하는 것이 꿀잠을 보장합니다. 결국은 꿀잠을 자려면, 꿀잠을 자는 거는 결국은 내가 성장 호르몬부터 시작해서 나의 모든 밸런스가 맞춰지는 건데, 회복피, 내 몸에 있는 에너지 회복하죠. 그런데 내가 잠을 못 자면 이게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굉장히 잘 잘 수 있는 거. 우리가 멜로토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습도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점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 40분 정도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한 3분 정도 오버됐습니다. 이제 사전 질문 답변을 진행할 순서인데요. 일단은 몇 가지가 강의 중에 다 나온 거라 그것만 그 몇 가지는 좀 이렇게 중복해서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전 질문인데 첫 번째 좋은 가습기 고르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은 돈 따지지 마시고 돈도 따지긴 해야 될 텐데요. 너무 돈만 따지지 마시고 물 분자가 고로 잘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그래서 멀리 비산할 수 있느냐를 알아봐 주시고, 두 번째, 무거운 물 분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느냐. 그럼 주변에 다 떨어질 테니까요. 그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안전하냐. 그래서 무슨 세균이나 바이러스 또는 여러 가지 석회질이 생기는 위험성이 있는지, 또는 뭐 가열 가습기처럼 뭔가 폭발의 위험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아닌 거, 이러한 것들을 체크하셔가지고 고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습도는 꼭 유지해야 되나요? 습도는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는 거 이제 좀 아셨겠죠? 이거는 세 번째, 공기 중에 습도 중요성과 마찬가지인데, 내 몸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끼치죠. 습도와 비염의 연관성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습도가 낮으면요, 알레르기 물질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비염이 생기기 쉽고요. 특히 환기가 잘 안 되는 겨울철에 진먼지 진드기에 의한 비염의 발생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도가 낮아지면 공기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공기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지면 알레르기 증상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비염이나 천식 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기 중 세균으로 인한 질병. 공기 중 세균으로 인한 질병은 세균이 떠다녀서 생기는 질병은 그리 흔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바이러스에 의한 것들이 많고요. 세균에 의한 거는 호흡기 질환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연쇄상 구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떠다닐 수도 있거든요. 특히 그 폐렴 구균이라든지 이런 건 균인데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거나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내 몸에 있는 균 감염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호흡기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균들이 있죠. 이러한 균들이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호흡기 감염증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 있는 세균을 위한 질병은요. 그보다 바이러스가 훨씬 더 많겠죠. 건강한 습도 유지를 위해 나쁜 습관을 끊어내는 방법에 대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뭘까요? 내가 내 몸으로 습도를 체크하는 습관. 그거는 제일 나쁩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쾌적하네? 이게 제일 나빠요. 그래서 항상 습도계를 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요거는 제가 생각을 많이 안 해봤는데, 가습기를 사용하지 않는 습관도 굉장히 나쁜 습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공기청정기 우리가 사용하듯이 가습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우리가 공기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공기청정기잖아요. 공기청정기 안 쓰면 공기질이 진짜 현격하게 떨어지잖아요. 미세먼지 농도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쓰는 것처럼 가습기를 좀 자주 쓰는 게 매우 좋고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난방. 너무 높은 온도에 난방을 하는 것도 매우 안 좋죠. 온도가 높아지면 습도가 낮아지니까요. 그래서 너무 바깥 기온과 차이가 나는 높은 난방을 하는 것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만 봐도 각 구성원의 습도의 체감을 다르게 느낍니다. 그게 사람마다 다르다니까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느낌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 오는 날 창문을 열어야 할까요? 뭐 적당히 오면 여는 게 좋죠. 특히 겨울철에는요. 환기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내리면 비가 들이치니까 어렵지만 적당히 내리면 뭐 습도도 높은 습도가 유지되어 있는 공기가 들어오니까 매우 좋습니다. 환기도 잘 되고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창문 여는 게 뭐 상황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흡기 구조와 작동 원리,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과 예방법을 정리해서 포함하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얘기가 다 나온 것 같아서 요 정도로 마무리하면